애를 2명 낳겠습니다 라고 한 게 맞아. 진짜 말이 똥이에요. 아니, 부분- 말이에요 똥이에요. 똥이야. 아니 애는 자기가 낳나? 대국민 연애 결혼 고민 상담소 댓글 읽어주는 에디터. 안녕하세요 에디타이스 에디터 제이입니다. 오늘의 고민 상담도 시작해볼까요? 내년이면 28살인 대학원생입니다. 저에게는 2년 사귄 3살 연상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친은 처음부터 제가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결혼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다 좋았습니다. 다만 남친이 저와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귀고 1년 넘었을 때 남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나랑 관계를 하지 않아? 나는 성욕이 있는데 오빠는 없는 거야? 제 물음에 남친은 관계를 한 지 오래 지났다며 나보다 내 성욕이 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잠자리 문제 하나로 헤어져야 할까를 고민했고 결국 제가 참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 남친 부모님을 뵙게 되었고 결혼 후 아이 계획을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남친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은 형이 있어 좋았다며 아들 2명을 낳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대체 남친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을 사랑하고 헤어질 생각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 후 계획 임신으로 아기를 가지고 다시 잠자리 없는 삶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남친에게 제 속마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동의하고 그런 남자친구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댓글에서 많이 말해주신 대로 이장 게이일 경우, 두 번째는 잠자리가 안 맞는 경우, 세 번째는 둘보다 혼자 하는 게 더 좋은 경우, 네 번째는 업소 같은데 가서 굳이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 다섯 번째는 무성역자의 경우. 너무 별로인 게 일단 첫 번째 동성애자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연자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정체를 숨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별로고, 잠자리가 안 맞을 경우도 이건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던지 뭐 클리닉을 가던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덮어놓고 계속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편한 경우도 잠자리를 할 때 들이는 노력이나 쓰이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이해는 가지. 이게 둘이 하려다 보면 육체적인 그냥 뭔가 행위를 하는 거 말고도 그 전에 뭔가 무드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대화라든지 뭔가 감정의 교류가 다 일어나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은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는 편이란 말이지. 근데 혼자 하면 그렇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관계에 대해서 별로 노력을 할 마음이 없다는 말과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번째, 업소가는 건 말이 없어요. 말할 것도 없죠. 할 말이 없어요. 말할 것도 없고. 다섯 번째. 무성욕자인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은 본인이 사연자분한테 무성욕자라고 말을 하고 합의를 하던지 뭐 양해를 구하던지 맞춰가야 하는 부분인데 자기 병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무성욕자가 자기가 무성욕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 성분의 경우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여성분인 경우 제 친구의 친구가 실제로 무성욕자인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한 거야. 자기가 이제 무성욕자인 것 같다고. 내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사람의 성향이죠. 그래서 되게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행히 그 남자친구분은 이해를 해주셔서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잘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5가지 경우 중에 뭔들 다 상관없고 지금 이 사연에서 가장 저는 약간 쇼킹했던 건 아니 예비 시부모님한테 갑자기 저의 애들을 2명 낳겠습니다 라고 한 게 맞아. 진짜 이 말이 똥이에요. 아니, 부분- 말이에요 똥이에요. 똥이야. 아니 애는 자기가 낳았나? 사연자분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었다 한들 그거를 그 사전에 논의 없이 말을 해버린 거는 너무 배려가 없는 거지. 그 주위에 남사친들이랑 애를 낳고 싶냐는 얘기를 해도 근데 대부분은 본인이 낳고 싶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지라는 말을 해요. 그 임신도 육아도 여자분이 다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 관계가 없다는 거 빼곤 다 괜찮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도 하나의 대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하면서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침묵의 007빵이냐고. 사귀는 동안 대화를 하면서 얼마만큼 맞았을지도 모르겠어. 배려라는 부분에 한 사람의 인격 안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성영역에서는 배려가 없는데 뭐 다른 부분에서는 배려가 있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의아하거든요. 성욕도 인간이 가진 욕구 중 하나잖아요. 기본 욕구 중 하나지. 근데 그거를 내가 그게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평생 동안 한 가지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어. 뭔가 해결될 수 없다 하면은 지난 그 2년과 포기한 유학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살 60, 70년의 미래를 더 아까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내가 이 욕구를 평생 버리고 갈 수 있는지 정말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혼보단 파혼이, 파혼보다는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베넷 읽어볼까요? 남자가 지독하게 이기적임. 본인의 무성욕이 혼자 안에서가 아닌 관계 안에서는 상대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인지 알 텐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자기 사랑해준 한 사람을 평생 희생시키려 하고 있어. 동성애자일 확률도 적지 않아요. 요즘에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도 알고 계실 확률도 있고요. 잘 알아보시길. 성욕이 아예 없으신 게 아니라면 그냥 다른 사람 만나시는 걸 추천합니다. 둘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는 무성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적 지향 중 하나로 동성애나 양성애처럼 노력으로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타고났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 잘 대화해 보시고 무성애자임이 확실하다 느껴지면 지금 그대로 평생 살 생각을 하지 않는 한 그냥 다른 인연 만나세요. 성욕은 개인차라서 누가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혼 사유에도 성관계는 중요하게 명시되는 부분이에요. 연애도 아니고 결혼해서 평생 반려자로 살 거라면 성욕이 어느 정도 맞는 분이랑 살아야 좋습니다. 오늘의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연애 결혼 관련 고민 상담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안녕.